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구속 상태로 남은 수사와 탄핵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인데요. 한편 윤 대통령의 구속 소식이 알려지자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법원 건물로 난입해 집기를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난동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엄정 대응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향후 벌어질 법적인 상황들을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47일 만인데 법률가로서 사실 구속영장이라던가 이런 단어들에는 굉장히 익숙하시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지금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 대상 때문에 굉장히 낯선 상황으로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상황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굉장히 참담하다. 예. 그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그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범죄 혐의가 지금 어느 정도 소명이 되었기 때문에 구속영장은 발부된 걸로 보이는데 지금 이런 피의 사실에 대해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것이 사실이냐 사실 여부를 변론을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다는 것은 좀 상상도 못하던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서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런 형사 절차는 내란죄에 한해서만 이제 소추가 가능하고 그 외에 대해서는 이런 형사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적용 대상이 지금 이번에 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구속까지 되고 굉장히 좀 참담하고 이런 일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우리 헌정사를 위해서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됐고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이제 구치소 정식 입소 절차를 받게 됐습니다. 향후 좀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까? 윤 대통령에게. 네. 사실은 이제 영장 실시 심사를 받고 이제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기 전까지는 이제 보통은 이제 미결 아직 정식적으로 수용된 건 아니기 때문에 대기실에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통 사복을 입고 대기하고 있는데 구치소 내에서. 근데 영장 발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정식으로 미결 수용실로 이동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사복이 아니라 이제 미결 수용복으로 갈아입고 신체 검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정식으로 이제 수용동에 이제 이송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경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일반 수용자들이랑은 전혀 다른 대우를 받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과거 선례를 보더라도 전직 대통령들 같은 경우도 다 독방에서 다른 어떤 수용자들과 좀 분리되었거든요. 아마도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경호 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좀 약간 특별한 좀 보호가 아마 교육당국에서도 좀 진행되지 않을까 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구속은 됐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경호는 계속되게 되는데 다만 그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지냐에 대해 궁금증이 많은데 경호처랑 구치소랑 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치소 담장을 경계로 서로 경호라던가 그런 보안을 나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사실 그 부분도 아마 교정당국이랑 이제 경호처가 전혀 아직 제가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은 이런 거를 좀 예견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가. 물론 이 경호처에서도 어떤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경호를 대비하는 훈련도 했고 아마 시스템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경호 대상이 현직 대통령이 구속이 된다. 이것까지는 아마 얘기하기 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교정당국도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정당국과 경호처가 충분한 협의가 당연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지금 담장으로 경계한다 이런 말도 있긴 한데 사실은 현직 대통령이 아무리 지금 구금되었지만은 그래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호 내용이라든가 경호 체제 그리고 경호처가 어디까지 관여를 해서 경호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교정당국과 협의는 하겠지만 전부 다 좀 보안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어디까지 경호처에서 관리할 수 있는가. 이것도 아마 대외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알려지는 것이 좀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정당국에서도 굉장히 여러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되어 있는 서울구치소에 또 여러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조국 전 대표, 송영길 전 의원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좀 조우할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근데 가능성이 낮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형이 확정된 신분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영장 발부 단계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우될 가능성은 전혀 없고요. 이제 송영길 그 전 민주당 대표죠. 그래서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1심에서 법적 구속된 상황이거든요. 지금 아직 미결 신분이라 예. 지금 윤 대통령과는 그 교용 상황에서 지위가 다릅니다. 물론 그걸 떠나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경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두 정치인 외에도 다른 일반 수용자들과는 뭐 만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이런 상황은 전혀 뭐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 지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기까지의 대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방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공수처에서 어쨌든 계속해서 수사에 응하라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불출석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충분히 어느 정도 좀 구속영장 발부에 좀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게요. 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수사 단계 첫 단추에서 공수처의 어떤 이런 소환 조사에 뭐 예를 들면은 좀 응하는 자세, 그 응하는 자세가 꼭 공수처에 이제 출석을 해서 그 소환 조사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 변호인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뭐 제3의 좀 안전한 장소, 이제 경호가 충분히 가능한 장소에서 조사가 이루어진다든가. 물론 그 조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계속 공수처에 대해서 유법한 수사라고 하기 때문에 뭐 진술 거부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맨 처음 소환 조사 자체에 불응한 것이 결국은 이제 체포영장 발부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행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고 계속 1차, 2차에 거쳐서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결국 구속영장 발부까지 이어졌어요. 사실 이렇게 되면은 어저께 영장 발부를 지금 그 판단한 판사 입장에서도 이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데 하나의 좀 작용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았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 대응할 때 그냥 공수처의 소환 조사에 응하면서도 그 계속 유법한 수사다라는 점을 공수처에 직접 그 변론을 하고 진술 거부하고 다양한 대응 방식이 있었는데 좀 이 점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예. 오늘도 사실 상황 비슷해 보입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향후 그렇다면 공수처가 계속해서 윤 대통령이 이러한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방법을 좀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여러 이야기 나오거든요. 뭐 강제 구인이라던가요. 아마도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수처가 수사하는 상황에서는 앞으로도 수사에 응할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강제 인치, 구인 이런 방법이 예. 있는데 이것은 이제 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고 이제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충분히 어느 정도 절차적으로 그 보장이 되면은 충분히 가능한 방법인데 과연 현직 대통령을 그렇게 좀 강제 구인 내지 인치를 할 것이냐 이건 좀 단언하기 힘들고요. 오히려 저는 공수처에서 그 수용실에 방문하는 형식으로 예, 방문 조사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내지는 경호 문제에서도 더 안전한 측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강제로 구인하거나 인치하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거나 또 이건 이송되는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또 다시 물리적 충돌이 또 지지자들 간에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방문 조사 이런 것을 공수처가 고민하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공수처와 검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을 계속 거부를 하더라도 구속 기간 내에 최대 20일까지죠. 그 안에 이제 기소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라는 입장인데 그를 두고 이미 뭐 내란 중요 종사자의 다수가 구속 기소된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이런 입장에 대해서. 과거에 예. 그 유력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이런 사안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대부분이 이제 검찰 수사에 진술 거부로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술 거부를 하게 되면은 그 해당 피의자의 어떤 피의자 신문 조서가 전혀 작성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렇지만은 검찰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피의자들도 대부분 기소를 해서 또 상당 부분이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유죄 판결에 이끌어낸 데 있어서는 당사자의 진술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관련자들의 어떤 진술, 관련자라고 할 때는 뭐 공범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방조범 아니면 참고인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진술, 그다음에 뭐 물적 증거란 뭐 CCTV라든가 뭐 많은 어떤 물적 증거가 준비돼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은 뭐 일단은
이거 공수처가 수사하고 어차피 이제 남은 구속 기간 10일 이내에는 이제 검찰이 수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당연히 검찰도 그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할 것으로 예상하고 기소까지 준비하지 않을까 봅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어떤 대응 방식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쏠리는데 오늘 오전에 윤 대통령 측에서 구속적부심 청구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럼 이 구속적부심 청구라는 건 체포영장이 청구됐을 당시처럼 이게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려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서부지법이라든가 중앙지법이라든가 그 주체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느 기관에 어떻게 이제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까? 아마도 이제 중앙지방법원에다가 이제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체포적부 심사도 중앙지방법원에다 청구했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이 구속영장 발부 상황 자체, 아마도 또 다시 이 공수처가 그 유법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을 부각시켜 가지고 한번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를 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증거인멸 우려지 않았겠습니까? 이 부분이 그러면 구속적부심사에서 굉장한 쟁점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속적부 심사라는 예. 것이 뭐 흔히들 얘기하는 것이 이제 영장 발부한 후에 그 구속적부 심사 당시까지 어떤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가 흔히 이제 적부 심사를 통해서 석방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영장 발부에 굉장히 어떤 중대한 어떤 위법 사유가 있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근데 그런 경우는 흔치는 않고요. 왜냐하면 영장 발부하는 판사가 그 어쩌면 뭐 범죄 혐의 소명이라든가 증거인멸, 도주 우려에 대해서 심도 깊게 그 고려를 하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서 그 적부 심사를 하는 판사가 그것이 뭐 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그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 입장은 계속 한결 같으니까요. 그 계속 공수처는 유법 수사를 하고 있고 뭐 예를 들면 범죄 혐의 같은 경우서도 내란이 아니고 헌법상 비상대권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가 대상이 아니다. 이런 점을 변론할 것이기 때문에 적부 심사를 청구하더라도 좀 인용될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면 법원의 판단이 좀 달라질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굉장히 낮다고 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쨌든 이런 수사와는 별개로 지금 헌재 심리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탄핵 심판 피청구인이자 구속 피의자인 신분인 것도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적당한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 헌재에 출석하겠다고 밝히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구속된 상태인데 검찰과 공수처의 협의도 좀 필요한 상황인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이것은 이제 예를 들면은 꼭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일반 피의자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이제 기소된 구속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서도 본인들과 관련된 일반 재판에서도 본인이 출석을 해서 이제 변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교종 당국의 협조를 받아서 보통은 교도관들이 대동하게 되죠. 가서 예를 들면 민사재판이면 민사재판에서 변론할 기회를 줍니다. 그것이 본인들의 재판 청구권에 보장되는 거거든요. 하물며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과 관련된 어떤 보면 지금 탄핵 재판 아니겠습니까?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는 것은 오히려 너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현 단계라면은 결국은 뭐 검찰 공수처의 입장도 중요하겠지만은 교종 당국에서 뭐 예를 들면 최대한 어떤 안전하게 보장된 상황에서 그 헌법재판소에서 변론할 기회를 주는 것이 맞고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 검찰이나 공수처가 이거에 대해서 뭐 출석을 못하게 하거나 변론을 못하게 하거나 이런 것은 법적으로 거의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구속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으로 출석하게 될 경우에 출석 방법과 또뭐 옷차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는데 어제 영장실질심사에 이제 출석하는 부분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봐야겠습니까? 네, 비슷한 상황인데요.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 미결 수용자의 어떤 옷을 입고 법정에서 출석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또 현실적으로는 그 사복을 입고 예를 들면 정장을 하고 그 형사법정에 출석하는 경우도 본인들이 원하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형사법정에서도 모든 어떤 피의자들이 똑같이 이렇게 수용복을 입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단계에서 또는 나중에 구속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옷차림은 정장을 입고 대통령이니까 정장을 입고 그리고 이번 서부지방법원에서 이제 구속 그 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때와 그 동일한 상황으로 그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해서 변론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관련한 부분도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 영장 심사가 열린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서 벌어진 폭력 난동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찰, 검찰 또 법원까지 순차적으로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 일단 경찰의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담팀을 꾸렸고 지금 86명의 현행범을 체포했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 겁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예. 상황이고요. 저는 그 소식을 접하고 나서 이것은 사실은 이 법원의 어떤 판단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지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그 변호인을 통해서 그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도 허용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구속된 당사자이기 때문에 반발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 법원을 내부를 침입을 하고 유리창을 깨고 그리고 담당 판사를 협박하고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어떤 사법 시스템을 그 붕괴하는 거거든요. 사법 시스템을 붕괴한다는 건 뭐냐면은 헌법 질서를 그 붕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안전 시스템. 왜냐하면은 모든 당사자들 간의 법원의 판단을 받고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지고 누군가는 구속되고 이런 것이 우리나라 사법 현실이 사법 현장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억울하다, 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법원 내부를 침입해서 이렇게 유리창을 깨고 판사를 협박하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 사회가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담당 변호인까지는 반발하는 건 이해되는데 적어도 정치권에서는 여야 막내, 특히 여권 입장에서 대통령실까지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사법 판단에 대해서 유감이라든가 이런 걸 표현할 수 있지만은 적어도 사법부에 대해서 존중하는 이런 입장, 더 나아가서는 이런 지지자들에 대해서 자제하는 그리고 야당도 현 상황에서 너무 이렇게 계속 또 이렇게 뭐랄까 이 지지자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너무 강한 메시지를 던져가지고 어쩌면 국론을 좀 분열시키는 이런 어떤 입장들은 좀 양쪽 다 좀 자제하는 것이 좀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조금 전에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의 일부가 서부지법 앞에 재집결을 한 상황이고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경찰과 좀 몸싸움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하고 경찰도 앞서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또 이런 소식이 전해지는 상황이거든요. 좀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예. 경찰 입장에서는 그 이미 어저께 법원에서 굉장히 어떤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는 장면들은 언론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생생히 지켜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경찰이 그걸 제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몸싸움도 있었고 또 뭐 거기 일단 시위대라든가 경찰들이 또 많이 부상을 당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어떻든 간에 이런 현행범들에 대해서는 체포를 해가지고 뭐 공무집행방해 더 나아가서는 뭐 다수가 이것을 유력을 행사한 거기 때문에 특수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를 해서 아주 엄중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이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에서도 앞서 입장을 밝혔거든요. 검찰 역시도 주요 가담자들 전원을 구속해서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범죄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단순히 공무집행방해 같은 경우는 개개인이 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서도 뭐 구속으로 수사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요. 형량 같은 경우는 이 다중이 유력으로 공무집행 방해를 하는 경우 사실 어저께 같이 법원에서 여러 시위대가 그 경찰들의 제지를 방해해서 그 물리력을 행사해서 법원을 침입을 하고 이런 그 유리창을 깨고 이러한 행위 자체는 특수공무방해죄입니다. 특수공무방해죄 같은 경우는 일반 공무집행방해보다 훨씬 형량이 무겁고요. 그리고 이런 사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실형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서도 그 지지하는 어떤 다양한 목소리 내는 것도 충분히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충분히 허용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느 정도 지지의 목소리,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설득에 그쳐야지 이렇게 지금 물리력까지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저는 필요하고 앞으로도 단행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는 재발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경찰과 검찰뿐만 아니라 앞서 오늘 법원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대영 법원 행정처장이 서부지법이 직접 현장 점검을 나섰고 이야기한 부분이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행위다,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된다. 현 상황은 헌법이 정한 이 사법 절차 내에서 결정이 돼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법부가 직접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어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과거에도 보면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 진영이겠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벌어졌을 때도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이제 거리에 나와가지고 그런 검찰 수사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라든가 법원 재판 때도 많은 사람들이 집결을 하고, 또 거꾸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집결하고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시위하는 모습이 주로 이제 법원 앞에서 많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검찰청에서 벌어지는 일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법원 내부에 침입을 해가지고 이게 잠시 동안이지만 법원을 점거하거나 그것을 제재하는 경찰들과 몸싸움을 하고 뭐 어쩌면 물리적으로 충돌을 하고 피해를 주는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법원에서도 입장을 내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정치권에서 이거는 목소리를 내야 돼요, 정치권. 그리고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요. 자제시켜야 됩니다, 반드시. 알겠습니다. 더 이상의 물리적 충돌은 없어야겠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이후 상황과 향후 벌어질 법적인 상황들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